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소시에다드와의 경기 프리뷰로 돌아왔는데요. 1차전에서 유나이티드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맞대결에선 로테이션을 돌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역시 최근에 데뷔전을 치른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솔라 쇼타이어 선수가 과연 선발 출전할까 요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셜의 감독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의 기본 정보인데요. 이번 경기는 26일 새벽 5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경기 장소는 올드 트래포드,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로 펼쳐지는 경기죠. 경기의 주심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주심은 벨기에 심판인 로렌스 비저, 그리고 VAR심은 네덜란드 출신의 케빈 블롬 심판입니다. 로렌스 비저 심판 같은 경우는 벨기에 주필러 리그 심판인데요. 주필러 리그의 18명 심판 중에서 경기당 파울은 25개로 11위, 태클당 파울은 0.66개로 16위, 경기당 페널티킥은 0.28개로 12위, 옐로카드는 57개로 8위, 경기당 옐로카드는 3.17개로 16위, 레드카드는 4개로 공동 3위, 경기당 레드카드는 0.22개로 공동 8위.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심판들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리그 차이가 있다 보니 좀 깐깐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이긴 한데요. 그래도 벨기에 리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맞대결에서 유나이티드가 4대0으로 이겼었죠. 그래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맞대결에서 무조건 4골 이상을 넣어야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4대0으로 소시에다드 승리가 되면 연장전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유나이티드가 한 골을 득점했을 경우는 무조건 5골 이상, 2골을 득점했을 때는 6골 이상을 넣어야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3승 2무로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리그에서 안 좋은 흐름이던 거를 최근에 뉴캐슬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잘 털어냈어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랑 지난 맞대결에서도 4대0으로 승리하면서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에게 4대0으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3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물론 이 앞에 16경기에서 2승밖에 못 챙기면서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에 비해선 다소 내려온 흐름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면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4대0으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를 대파하기도 했죠. 다음은 양팀의 상대 전적인데요. 양팀은 지금까지 3번 만났습니다. 2013-14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만났었고요. 그때는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종합 스코어 1대0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뒀었고요. 지난 맞대결에서 토리노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다음 라운드 진출에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은 매치 이슈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악재가 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포지션은 역시 수비진입니다. 특히 센터백 위치인데요. 지난 맞대결에서 선발 라인업에는 아리치 엘루스턴도가 경기 라인업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경기 막상 나온 거는 주빌디아였죠. 워밍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런 거였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른 오르망까지 옐로카드 트러블에 걸리면서 이번 경기에 른 오르망이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드필더 주벨디아를 내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센터백 조합 2명이 전부 다 아웃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디버 사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좀 어린 선수고 그리고 경기력 기복이 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서 유나이티드는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들 아마 많이 기대하고 계신 우리 유망주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마드가 데뷔했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쇼타이어가 리그 데뷔를 했죠. 쇼타이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쇼타이어 원래 발음 자체는 아프리카 출신 이름이라서 쇼레티레 이렇게 읽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는 쇼타이어가 맞으니까 일단은 쇼타이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소셜 감독은 뉴캐슬전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두 선수가 소시에다드전 선발 기용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쿼드에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솔라랑 아마드가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지, 물론 4대0으로 지난 맞대결이 끝난 만큼 경기가 잘 풀린다면 충분히 70분대 아니면 좀 더 빠르다면 60분대도 충분히 교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출전도 기대를 해보죠. 물론 선발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언했으니까. 자, 그리고 마타가 아마 로테이션으로 이번 경기에 나오게 될 텐데요. 마타가 근데 대기록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로테이션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해서 만약 도움을 기록하게 되면은 마타는 유로파리그 역대 최다 도움에서 2위에 랭크되게 됩니다. 19개 도움으로 2위에 랭크되게 되고요. 현재는 공동 2위입니다. 단독 2위로 올라가는 거죠. 벨기에 드리스 메르텐스랑 지금 공동 2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최다 도움은 스파르타 프라 소속의 보렉 도츠칼 선수 24개인 만큼 요건 아마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2위에 올라간다는 거
모라타가 이제 상당히 좋은 기록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요 기록이 과연 달성 가능해질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스페니시 팀들을 상대로는 성적이 꽤 좋지 못했죠. 꽤 좋지 못했고 그랬었는데 뭐 최근 9경기에서 연속 무승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이기면서 9경기 연속 무승을 이제 깼습니다. 그 징크스는 깼는데 근데 홈 경기에서도 이제 깨야죠. 홈 경기에서도 깨야 되는데 스페인 팀하고 치른 최근 9차례 홈 경기에서도 지금 1승밖에 없는 지금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눈여겨볼 기록은 뭐냐면요. 9경기 중에 유일한 승리, 한 경기 승리했던 그 유일한 승리 역시 2013-14 시즌 소시에다드랑 펼쳤던 홈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는 그때의 좋은 기억을 살려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 9경기에서 지금 한 1승밖에 없는 이 기록을 좀 깨고 싶어 하겠죠.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우세를 잘 지키는 유나이티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나이티드는 5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 대항전 진출 역사를 통틀어서 1차전에서 4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합산 스코어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 4점 차 이상 승리했는 경우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12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2차전의 통산 성적은 6승 3무 3패 그리고 합산 스코어는 전부 다 전승이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결장자 명단으로 넘어가보죠. 유나이티드는 이제 결장자가 총 5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 존스, 폴 포그바 둘 모두 결장 확정입니다. 포그바는 2월까지는 아마 나오기 힘들 거고 3월에 부상 복귀가 예정이 돼 있지만 이번 경기는 무조건 나오지 못할 거로 보이고요. 필 존스는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있어요. 1년째 못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필 사진 역시 지난 시즌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이제는 뭐 기대조차 되지 않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맥토미니, 반더백 그리고 카바니는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컨펌이 아직 이제 기자회견 컨펌이 안 나와서 지금 아직은 이렇게 났지만 사실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셋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맥토미니, 반더백, 카바니 모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제 아마 결정하는 선수는 포그바랑 필 존스 둘만 될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반면에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에요. 소시에다드는 지금 살두아, 엘루스턴도, 모야 그리고 페르나데스 그리고 상가이 5명의 선수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부상으로 결정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르노르망도 이제 징계로 인해서 출장 정지가 됐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게 되죠. 살두아랑 엘루스턴도는 지금 주전 선수들이에요. 살두아는 각각 라이트백 그리고 엘루스턴도는 센터백. 이 두 선수가 일단 못 나오고 그리고 르노르망도 엘루스턴도랑 같이 주전 센터백이죠. 그러니까 주전 포백 중에서 주전 백포 라인 중에서 총 3명의 선수가 지금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보다는 소시에다드의 지금 전력 누수가 좀 더 크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시에다드의 기본적인 전술로 넘어가보죠. 소시에다드는 4-3-3을 베이스로 해서 점유에 신경을 쓴 공격적인 3-1-4-2 전형을 이제 만드는 팀입니다. 이 3-1-4-2 전형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팀이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였죠.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인데 이 3-1-4-2 전형을 소시에다드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선수는 역시 이아라멘디가 중심이 되는 나볼피아나 대형 일단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오야르사발 그리고 반대쪽에서 포워드인 포르투 아니면 야누자이 같은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실바가 올라가고 메리노가 살짝 내려와서 처진 위치에서 중원 조율을 하는 그런 포메이션을 갖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이아라멘디랑 그리고 10번 역할을 하는 이아라멘디랑 그리고 실바 2명의 선수가 모두 왼발잡이 선수예요. 왼발잡이 선수다 보니까 이제 공을 이제 직선적으로 찼을 때 공이 살짝 오른쪽 휘어 들어가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그 포르투 그리고 야누자이 같은 선수가 공을 잡아서 차기 상당히 유리한 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명의 10번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공격 작업,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신경 쓰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이 없을 때 소시에다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냐, 그렇게 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강한 압박을 일단 추구하는 팀입니다. 미드필더진 위의 선수들 전원이 4-1-3-2 형태로 전진 압박을 시행하는데요. 이때 볼이 있는 측면의 윙백은 전진 압박, 그리고 볼이 없는 측면은 후방 복귀하는 형태로 이렇게 4-1-3-2를 만듭니다. 아까 3-1-4-2 형태에서. 그때 이제 역시 투톱 위치에 섰던 이제 원톱과 그리고 포르투 야누자이 이 두 선수가 센터백 라인을 압박하고, 그리고 한 명의 윙백 그리고 오야르사발, 실바 이 세 선수가 3 형태로 돼서 한 라인에 서면서 여기서 상대의 이제 3선 라인을 압박하고
메리노는 후방에서 이제 포백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다가 필요하다면은 그 앞에 3에 가담해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후방의 백포라인은 그렇게 많이 물러서지 않아요. 라인을 좀 높여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너무 이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런 전술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체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그리고 활동량에서 많이 이점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그런 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활동량과 체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신경을 써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공이 있을 때 소시에다드는 어떻게 집근하냐? 요거는 지배 기조를 유지하는 공간 활용 극대화입니다. 중앙 채널에 보면은 오각형이 만들어져요. 오각형이 4-1-3-2 형태를 만들면은 4-1-3-2가 아니죠. 3-1-4-2 형태를 만들면은 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이제 중앙 원톱 그리고 포르투 야누자이 요거 두 명의 선수 그리고 후방에 오야르사발 실바 맨 후방에 이제 메리노까지 이렇게 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으로 모이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공격을 시작할 때 보면은 대응하는 상대 팀 같은 경우는 좀 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 좁혀서 하면은 자연히 윙 측면 공간이 확 열리게 되죠. 그 측면 공간에다가 이제 윙백을 투입시켜가지고 중앙으로 몰아넣은 수비진을 이제 딱 몰아넣고 실바나 아니면은 오야르사발 같은 선수가 측면의 윙백들한테 훅 찔러주거나 아니면은 측면의 윙백들이 전진하면서 이제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흩어지면은 다시 중앙에서 이제 빈틈을 찾아서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공간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제 신경을 쓰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유나이티드의 예상 라인업은 딘 핸더슨 골키퍼가 이제 아마 장갑을 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최근에 지금 좀 선발 출전하고 싶다 이렇게 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죠. 저는 맥과이어가 이번 경기에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수들은 좀 로테이션 돌리더라도 맥과이어는 아마 로테이션이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핵심인 맥과이어는 나오게 될 것 같고 바이가 지난 맞대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맥과이어 바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윙백 위치에는 좀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서 텔레스랑 브랜던 윌리엄스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미드필더는 뭐 다른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마티치랑 프레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는 도니 반더빅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반더빅이 뭐 부상이긴 하지만은 이번 경기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브루노에게 휴식을 주고 반더빅을 넣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공격진에는 뭐 전술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제임스 넣어가지고 우리가 카운터 치는 방식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뭐 제임스가 마샬보다 지금 전술적인 효용성이 더 높고 다음 첼시전에서도 제임스의 효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제임스한테 휴식을 주고 마샬을 선발 출장시키고 마타가 좀 선발 출장 시간을 가져가고 그린우드한테도 좀 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접근에서는 마티치가 내려가서 우리가 백스를 구성하면서 라볼편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백스를 구성해서 막고 1차적으로 그리고 반더빅이랑 프레드가 이제 중원을 구성하고 텔레스는 전진, 브랜던 윌리엄스는 약간 아래쪽에서 이제 대기 마타가 조금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마샬하고 그리우드 투톱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라인업과 큰 차이가 없어요. 1차전 라인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 뭐 라인업 차이가 생긴 부분을 꼽자면 일단 첫 번째는 르노 로망이 나왔던 위치에 오디보 사냥이 나와야 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전 라이트백 살도 역시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고로사벨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위치에서 더 바꾼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야누자이 위치 요 위치에서 포르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야누자이가 1차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포르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아마 큰 차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지금 당장 이번 경기에서 4골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주전 라인업에서 변화를 가져가기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좀 눈여겨볼 선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 내에서는 그린우드입니다. 그린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공격진들이 골을 넣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린우드가 좀 0점을 잡고 슈팅으로 좀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한 골이나 두 골만 넣어줘도 그러면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5골, 6골을 넣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그린우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시에다드의 이제 핵심은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이 선수가 전반기 때는 굉장히 못했는데 최근에 활약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난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최근 5경기에서 7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건가, 키도 크고 빠르기도 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게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삭이 지난 리그만 최근에 5경기에서 7골을 넣었지만 유일하게 골을 못 넣었던 경기가 유나이티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못 넣길 바라줘야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차전 대승 유나이티드, 최소 4득점이 필요한 소시에다드, 유망주들 볼 수 있을까? 네, 결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망주들이 선발 출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소시에다드가 4득점이 필요한 되게 전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고, 라인을 끌어올리면 유나이티드 카운터에 맞게 되고, 라인을 끌어내리자니 4득점을 뒤집기가 힘들고, 이 진퇴양난인 상황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골, 2골 넣고 좀 경기가 잘 풀린다면은 아마드 그리고 쇼타이어를 좀 이른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프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